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조금은 반대로 움직였던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오히려 또 상승 쪽으로 장 초반 개파락을 모두 만회하면서 상승 기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그래도 0.7% 하락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낙폭을 일부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행이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2% 낙폭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2차전지하고 자동차 관련주 이쪽은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플랫폼 기업들은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해서인지 파란불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면에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도 순매도 흐름이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추이를 한번 보면 동시효과의 외국인이 1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원래 옵션 만기일이 동시효과의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오늘 저녁이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은 시장이 우호적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1천억이 넘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67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만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수급이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삼성 SDI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도 기관도 만만치 않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도 역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펜오션, 호텔신라,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오늘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오전장에 미국 증시를 보고 그 때문에 국내 시장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마이너스 2.5%가 나왔고 직전 저점을 이탈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스닥도 3.2% 하락이 나왔고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한 달 정도 유지가 되었었던 11,000포인트, 거기를 이탈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어제 2.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어제만 무려 4% 급락이 나왔고, 이건 그래도 다행인 것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 박스권 하단에 걸쳐 있는데 지금의 추세라면 언제든지 깨질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전장에 약세로 연결이 되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고,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회복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가 마이너스 1.8%, 대만이 마이너스 1.1%,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덜 빠져서 마이너스 0.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키워드가 물가 상승에서 경기 침체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생각보다 컨센을 많이 밑돌았었잖아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4%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상으로는 1%대로 거의 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확실히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당시 그때 나스닥이 7% 급등이 나왔었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지표를 보여주었던 결정적인 시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다소 키워드가 옮겨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조금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지난달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10월 달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1.3%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 발표된 지난달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6%는 최근 1년 내에 있어 최대폭의 하락치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소비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미국의 GDP 중에 있어서 이 소비가 담당하는 것이 거의 6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비가 꺾인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소비가 둔화되었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은 시장에 더 크게 녹아들어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달부터 올해 9월까지 이렇게 지수가 크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락 국면에서 과연 경기 침체 이슈는 시장에 온전하게 배제가 되었었는지 그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상승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가 유동성 장세, 두 번째는 실적 장세. 그래서 하락할 때도 먼저 역으로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고 또 역실적 장세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처음에는 역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단순히 하락분의 유동성 장세 때문에 발생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런 파장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연준 측에서 어제도 금리의 상단은 높일 것이고 긴축 기간도 굉장히 길게 가져갈 것이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성장주의 이익률 감소가 이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파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지금부터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발점인지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은 부진한 지표가 발표되었고 또 연준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만큼 그게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자, 연말과 연초쯤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향후 가이던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까지 컨센 상에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컨센에 밑돌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주가에 충분히 녹아들었구나 그런 점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조금은 인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주식시장에 있어서 상승은 천천히 나오고 하락은 가파르고 이런 흐름들은 늘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항상 이런 흐름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시장 흐름은 이렇게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만 보더라도 지난 3월 달에 하락은 가파랐지만 상승은 물론 이때 상승도 가파랐죠. 그렇지만 하락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했었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거로 가보더라도 자,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그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고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이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지금으로서는 코스피가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점에서 시장이 꺾일 때도 고점을 높여가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해 들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뒤집어서 보면 지금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한 차례 꺾임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런 패턴으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관망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번 달에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거는 본격적으로 저점으로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은 항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충분히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 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리고 늘어난 재고 또 판매 부진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과연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지금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들을 대응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보면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을 했던 사례가 지금까지 포함하면 4차례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런데 고금리를 유지했던 기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2000년 초반, 이때는 8개월을 유지했었고, 또 2006년 당시, 이때는 1년 3개월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7개월. 평균적으로 1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내년 3월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을 마친다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9개월, 10개월 정도죠. 그럼 내년 말, 그쯤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시장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2, 3분기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다면 충분히 내년 초에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감이 조성이 될 것이고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부정적인 재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장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락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길게 하락이 나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낙폭이 이번 달까지만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